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재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이 제시하는 개장 전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선박값 14년 내 최고 조선 빅3 턴어라운드 전망, 삼성 SDI, GM과 합작 공장 설립입니다. 이 가운데서 조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친환경 모멘텀, 여기에 또 고부가가치 선박, 이런 것들이 그 실적을 견인하는 요소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또 노후 선박들의 교체 시기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신조선가 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예, 조선 쪽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는 수주가 좀 느슨해질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뭐 예상을 좀 작년에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제 두 달 새 11조 원나 지금 수주가 됐고요. 예, 올해 이제 48척이 지금 수주가 된 것 중에서 11척이 LNG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이제 성과가 좀 비싼 쪽이고, 또 메탄올 추진선도 주문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쪽에는 보통 한 12% 정도가 다른 선박보다 좀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지금 7척이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수주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 쪽에 연초에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걸로 수주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선박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교체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뭐 기름 쓰던 이제 선박에서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는 그 교체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LNG 추진선이라든가 또는 메탄올 추진선, 이런 쪽은 이제 교체가 아마 될 거로 보기 때문에 그쪽에는 기술력을 좀 요하죠. 예, 그 중국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오기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사들한테는 괜찮은 환경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조선 3사가 그래서 나란히 좀 흑자 전환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좀 많이 이제 계속해서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올라오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아마 1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 좁은 박스권을 아마 형성을 좀 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선사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있어서 좁은 박스권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보면은 피팅주들이 올라옵니다. 태광 같은 태광이 올라오고 있고, 또 성광밴드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도 시세가 상당히 좀 좋죠. 피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쪽에 제가 기자재 쪽에는 계속 보자 말씀을 좀 드렸죠. 올해 조선 쪽에 작년에 수주받아 놓은 거 만드는 것만 해도 이런 기자재 쪽에는 분명히 수혜가 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으면서 이제 올라온 걸로 보이고, 본행 쪽에는 한국카본하고 동성하이텍이 있는데 이쪽은 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아무래도 이쪽에는 좀 나중에 들어갑니다. 부품이. 피팅 쪽 부품이 먼저 들어가고 밸브가 초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본행 쪽에는 마무리에 단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아무래도 좀 나중에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반응을 안 할 때 저는 늘 관심을 좀 갖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올해 시세를 줄 걸로 보기 때문에 조선 선사도 괜찮고, 저는 올해는 선사보다는 좀 기자재 쪽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전체적으로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 업황 내에서, 업종 내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조선 3사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이런 조선주들보다도 조선 기자재 쪽 주목을 해주셨고요. 최원재 전문가님은 신조선가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이슈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선가 지금 선박가 강세 계속되고 있고, 다만 이제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철강업체랑 완성차 업체랑 자동차 강판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어요, 거의. 그렇게 본다면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도 후판 가격 인상을 곧 이제 할 예정인데,
자동차 강판 가격이 인상되면은 저는 후판 가격도 좀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연 흑자가 얼마만큼 날 것이냐 좀 그걸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그런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보다는 저도 역시 기자재나 피팅 업체들이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재 피팅주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보실지 장중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현재 전문가님, 철강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긍정적이라고요? 예, 예, 그 그렇죠. 가격 뭐 인상. 예, 가격 인상이 있으니까 모멘텀이 예. 있으니까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건 저번 주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럼 거의 다 확실시 되고 있고, 후판 가격도 그렇게 본다면 철강석 가격 인상, 뭐 가스비, 전기비 뭐 전부 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신조선가 지수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조선도 조선이지만 조선 기자재주에 대해서 보다 주목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삼성 SDI GM과 합작 공장 설립입니다. 네, 뭐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도에 삼성 SDI가 GM 볼보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내용이 이게 연장된 거 아닌가요? 볼보하고는 있었는데 GM하고는 이제 그동안에 GM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만 이제 손을 잡았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지금 GM과의 합작 공장 네 번째 공장을 설립해 조금 이제 뭐 자금이라든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삼성 SDI와 방향을 좀 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금 최대 연 50기가와트 아워 규모로 이제 뭐 공장을 설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 설립은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지금 GM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에 삼성 SDI는 투자에 좀 소극적이라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뭐 이재용 회장이 이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결과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26년서부터 GM과 합작 공장에서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해서 GM에 납품할 예정이고, 스텔란티스하고는 25년도에 공장이 지금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IRA 시행으로 인해서 북미 지역 전기차 수요가 이제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삼성 SDI의 점유율이 북미 지역에서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관련주 봐야 되는데, 원통형 캔하고 각형 캔을 만드는 업체들을 좀 봐야 돼요. 삼성 SDI도 물론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건 삼성 SDI 차트고, 네. 그러면 상신 EDP 금요일 날에 급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미리 알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장 마감 후에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은 네. 그다음에 신흥 S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CC 스틸이라고 봐야 되는데 역시 TCC 스틸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원통형 캔 소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TCC 스틸 보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철강주 움직임도 괜찮고 해서 뭐 괜찮은 움직임 보였는데,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간에서 금요일 날에 강세를 보였어요. 역시 이 세 업체 오늘 주가 움직임 한번 주목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에 이들 종목들이 크게 오른 측면이 있지만 오늘 장까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미리 어느 정도는 주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오늘 장 마감까지 뭐 어떻게 유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상승은 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뭐 과연 어느 정도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끝날지 아니면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끝날지는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가 GM과 배터리 동맹을 맺기 위해서 합작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렇게 쭉 또 검색을 해보니까 포드 같은 경우는 또 SK온과 합작 공장 지금 건설하고 있고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우리 배터리 셀 기업들과 합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그렇죠. 뭐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들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 이제 배터리를 확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원유 공급받는 게, 휘발유 공급받는 게 이슈였다면 지금 이제 배터리 공급받는 게, 배터리는 이제 엔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엔진 역할을 하는 이제 어떤 이제 부분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합작을 하든지 뭐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합작이 굉장히 이제 원활하게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의 도요타하고도 지금 합작을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미국 쪽으로 진출한다는 부분이 이제 뭐 새롭게 좀 부각은 좀 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합작, 증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올해 한 해 내내 봐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일한 성장 섹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쪽에는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셀 쪽으로의 매기 이동 가능성 보셨는데요. 이전에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전략도 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 세워주시기도 하셨는데 배터리 셀 쪽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최원주 전문가님처럼 또 다른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돌리면서 종목들을 찾아보실 생각이신가요? 그 배터리 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 배터리 셀 쪽에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쪽이 많이 보이고요. 양극재 쪽에는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또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이쪽은 좀 이제는 좀 그 과매수권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은 뭐 첨가제 쪽이라든가 전해질 쪽이라든가 소재 업체들 중에서 중소형주들 쪽이 이제는 또 끌어올리기가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 중소형주, 첨가제, 전해질 등 종목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우상향 전망해 주셨네요. 오늘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